다양한 이슈부터 전문 지식 그리고 잡설까지 초코 비트비가 전하는 무지한 무절제 무논리 무개념 토크 질주 언더독 초코피 킴맘바 쭈바 그리고 엘리펀디 다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십시오. 자 차례대로 쭈바님부터 해가지고 구독자분들께 저라나요? 덕담 아저씨. 어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얼마 뒤에 제 생일이 있습니다. 그냥 한 말이에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올해 저는 결혼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이제 언더독과 함께 아주 재밌게 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자주 올리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맘바. 나의 실패를 고대하는 놈이다. 이것과 상관없이 리얼월드로 돌아갈 것이며 나는 언더독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다. 뭐 거주장스럽게 인사야. 들어가라. 테토남이야. 대초라. 제 대단한데. 뭐 저는 언더독 이렇게 또 벌써 이제 거의 1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 또 이렇게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플 달지 말고 그냥 좀 제일 잘해. 앞으로 달리겠다. 또 하나 달리겠다. 하잖아. 꼭 이렇게 벌침을 던지신다.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네. 자체에게. 농담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올해 하고자 하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올해 정규 앨범이 나올 예정입니다. 오. 얼쑤. 거의 올해 내면 거의 8년 만에 이제 정규 앨범 내는 건데 빨리 작업해서 좋은 앨범 한번 내보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다 보니까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네, 우리 언더독 그 다음에 우리 언더독을 또 지탱하고 있는 멤버들 전부 다 건강한 2026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크리스폴이었습니다. C4 아니어서 다행이다. 차마 그거까지 안 나와. 그러니까. 네. 새해인데 뭐. 맞아요. 새해는 새해부터 덕담해야지. 저희가 물고 뜯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2026년 첫 회 언더독 주제는 네. 저를 위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골든- 마치겠습니다. 골든 스테이트의 원흉은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회생 방안은 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부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과 네. 골든스테이트 회생 방안을 동시에 이야기해 보자. 그렇죠. 네. 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한번 골든 스테이트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녹화 날 25년 이제 컵대회가 끝난 지 다음 날인데요. 네. 현재 골스가 몇 연패죠? 지금 몇 연패냐고? 1패. 지금 5할 승률이 안 돼요. 네, 5할. 네, 그게 중요하죠. 14패였으니까. 네, 5할 승률이 지금 안 되고 그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가 커리가 48득 한 경기가 그게 마지막 맞습니다. 경기죠. 네. 근데 커리가 복귀하기 전에 스펜서 1옵션 땐 2연승 했죠. 뭐 이런 자식이다 이제. 이거 책임질 수 있어? 스펜서 근데 그 친구가 잘해. 무디 잘해. 포잼 잘해. 훨씬 낫더라고요. 잘해. 아니 저 스펜서에 대한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스펜서가 대학 때부터 농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원래 라크로스 엄청난- 선수였죠. 네, 네. 엄청난 재능이라고. 깡이 있어. 예전에 위원님이 방송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근데 자꾸 멀리서 보면 저 전현무 형님 아니야? 자꾸 전현무 형님 닮은 게 있어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근데 있네. 갑자기 그 골스 경기 볼 때 아니 저렇게 스코링을 잘해? 하면서 스킬셋도 좋아요. 핸들링 실수도 좀 덜하고 막 그래갖고. 근데 이제 네. 골스 팬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못하면 이제 바로 또 이제 저 그쵸. 새끼 뭐냐 이제 네. 포잼 스키 처음 이제 기억하십니까 다들? 그쵸. 거의 뭐 제2의 클레이 탐슨이다. 와 지금 어떻게 됐죠? 그냥 버러지가 됐죠 지금. 조잼 쓰면 뱉는 이게 정말 잘하시잖아요. 제가 볼 때 골스 팬분들은 정말 그 감정 변화가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끝판왕에 전하는 말씀을 올리고 또 새해 첫 회 아니겠습니까? 또 깔끔하게 인터넷 끝판왕 광고 하고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인터넷이나 휴대폰 정수기를 바꾸면 현금으로 11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유심, 렌탈, 비밀지원금까지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합니다. 꼭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견적만 받아도 스타벅스 this is for you. 그렇습니다.
자,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하니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인을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 원씩 무제한 지급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쏠쏠하지 않습니까?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합니다. 1877-5503, 1877-5503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 끝판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는 현금으로 11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줍니다.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 보상하니까요.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좋습니다.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 원씩 무제한 지급한다고 하니까 아주 쓸쓸하겠죠?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커피 맛있다. 혹시 보고 있나요? 아 좋습니다. 뭐 저희가 또 더 열심히 할수록 광고도 더 많이 들어오겠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끝판왕 관계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역시 돈이 최고야. 뭐 각자 한 명씩 얘기해 볼까요? 골든스테이트가 지금 어쨌든 계속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는데 그렇죠. 뭐가 제일 문제일까? 저는 네. 이제 그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스티브 커가 제일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은 아까 저희가 촬영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어떤 팀이 그 사이클을 돌고 감독들이 이 농구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제가 볼 때 그 골든 스테이트가 좀 이끌었던 모션 오펜스라는 농구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저물고 있는 것 같아요. 낡았다. 이제는 좀 더 원초적으로 농구를 하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더 빠르게, 더 많이 뛰고 리바운드 더 많이 잡고 윙 자원들, 사이즈가 좋은 어떤 그런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풀어가는 그런 농구란 말이에요. 워리어스는 일단 사이즈도 굉장히 낮죠. 드레몬드 그린 센터로 나오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활동량이 많아서 그렇게 뭐 좀 폭발적으로 농구를 하는 팀도 아니고. 근데 저는 그 스티브 커가 전술을 절대 안 바꿀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농구를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당연히 파악이 되고 제 생각에 이 워리어스의 농구는 그 19년 파이널 때 약간 해법이 나왔다고 봐요. 토론토가 그때 잡을 때 물론 그때 이제 케빈 듀란트, 클레이 탐슨이 부상당하면서 됐지만 어느 정도 보여줬어요. 사이즈 좋은 선수들이 이제 스피드와 이런 걸로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스티브 커 감독이 필 잭슨 밑에서 뛰었었는지 모르겠는데 고집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그게 일단 가장 큰 원흉이고 선수들을 뭐 탓할 수는 있겠지만 쿠민가가 뭐 욕은 하는데 과연 달릴 수 있는 팀 토론토 같은 팀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과연 이 선수가 그 팀에 있었으면 쿠민가를 잘 못 살린 것도 커 감독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드래프트도 조금 뭐 이거는 뭐 구단 네, 그쵸. 전반적인 얘기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너무 자기의 이 전술만을 고집하는 스티브 커가 저는 가장 큰 원흉인 것 같고 변화를 위해서는 저는 감독도 교체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스티브 커 감독이 올해가 만기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시즌 중 연장 계약은 없어요 아직. 예,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리스 팬으로서 지금 저는 뭐 원흉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팀의 변화의 어떤 누가 제일 잘못했냐고요. 팬? 감사합니다. 자신 납세할 스타일은 아니야. 제가 원흉입니다. 자신 납세할 스타일은 아니야. 저는 버틀러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누가 제일 잘못인 것 같습니까? 진짜 솔직히 잘못은 모르겠어요. 그럼 제일 아쉬운 부분. 제일 아쉬운 부분은 저는 빅 쪽인가요, 윙 쪽인가요, 아니면 그린. 디그린. 디그린이 이 사달의 주인공이다. 사단의 주인공이라기보다는 뭐뭐보다는 빼시고 하세요. 네. 그래 가자 그냥 막 가자 그냥. 일단 저는 디그린을 이제는 팀에서 방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출이요? 방출이요? 아니 왜? 트레이드. 내보내야 돼. 왜 그러냐면 사실 아마 스티브 커나 수뇌부들도 그다음 수뇌부도 선수단도 비슷했겠죠. 우리의 기조대로 이
2022년에 우승할 때 그때 그 기조만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고 분명히 다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팀의 거기까지가 제일 맥시멈이었고 진짜 이제 버틸 수 있는 마지막이었고 근데도 계속해서 같은 체제, 같은 색깔로 하고 있는데 이미 10년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쭈바님 말씀한 대로 이미 파회법이라는 건 너무나도 쉬울 수밖에 없고 커리 봉쇄하는 거 이제 그냥 대놓고 하잖아요. 커리 봉쇄하는 거. 예전에는 그 커리를 봉쇄하더라도 탐슨이 있었고 옆에 터주던 케빈 듀란트 있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 다른 선수들이 보좌를 해줬는데 사실 지금의 상태는 세컨 옵션이 버틀러가 분명히 잘 해주긴 했으나 버틀러가 엄청난 폭발적인 스코링도 아니에요. 버틀러도 지난 시즌까지는 굉장히 되게 센세이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번 시즌 물론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스코어러가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도 쉽게 파이가 되고 있고 커리 봉쇄가 너무나도 쉽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계속 바꾸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은 또 디그린이거든요. 근데 디그린의 역할이 너무 좀 들쭉날쭉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가졌던 에너지가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기가 부족하거든 뭐 턴오버를 날리든 플래그런트를 하든 뭐 테크니컬을 받든 뭘 하든 간에 에너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건조만 있는 느낌이야. 뭔가 이게 팀에 그 조립해주는 그 부품으로서 이렇게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되게 좁혀져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전 디그린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드려요. 테크 한번 순위 들어가고 상대 한번 다시 한번 밟고 까고 아구창 찌르고 한번 날리고 예전에는 그게 팀 성적에 어떻게 됐든 올라가는데 분명히 일조를 했다고 보더라도 필요한 하였다. 지금은 절대 그게 안 돼. 지금 그냥 아예 경기 싹 망쳐. 싹 조지더라고 그냥. 상대 가슴 짓밟고 하는 게 다 필요했다. 상대 중요 부위를 차고 내가 눈으로 쳤어? 상대 찌르고 눈을 찌르고 그러면 다 필요했다. 팀 동료를 후려버리고 만마님 누구예요? 전 누구보다 누구보다 또 뭐 보다 하지 말고 저는- 우리 딱 그냥 한 명씩 얘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니주를 깔아 다들? 저는 방금 녹화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지만 커리랑 버틀러 시간 더 늘려도 돼요. 그러니까 스티브 커의 로테이션 운용에 있어서 지금 커리가 그 찾아봐서 31분인가 뛰고 있고 버틀러가 32분인가 31.2분, 커리가 31.3분. 너무 짧아요. 이게 그놈의 로테이션.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듀란트는 자기가 오래 뛰는 걸 선호하는 선수고 릅시는 커리 나이 때 그냥 36분 우습게 뛰었습니다. 정규 시즌에도. 근데 커리 버틀러가 어쨌든 팀의 1, 2옵션이고 가장 중요한 선수들이면 코트 위에서 계속 상대 수비수에 대한 견제를 더 그러니까 득점이 안 들어갈지언정 34분 정도는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커리가 발목 이슈나 이제 그런 걸 관리받아서 계속 좀 덜 다치고 그렇게 돼 있는 선수지만 34, 5분은 뛰어줘야 그 세컨 라인업에 나오는 선수들도 커리가 코트에 있으면 어쨌든 메인 수비수가 커리한테 가요. 그러면 약간의 기회라도 더 생겨서 좀 성공률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커리 버틀러가 동나이대 선수들에 비해서 너무 적게 뛰고 있다는 것들은 저는 좀 일단 하든도 34분 이상 뛰고 있고요. 그 버틀러랑 동갑이죠. 동나이 대비 아직 뛰고 있는 선수들은 드로잔도 34분을 뛰어요. 근데 드로잔이 그렇게 위협적인 그런 커리 버틀러한테 이제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공격 볼륨에 있어서 하든이 수비는 안 해도 일단 코트 위에 있으면 메인 수비수는 그 듀란트나 하든이나 이런 선수들 아직도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리 버틀러가 31분 관리는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33분 요 정도는 띄워줘야 그래도 세컨 라인업 선수도 무디라든지 포잼이라든지 스펜서라든지 그런 선수들도 조금 더 성공률이 유의미하게 1%라도 전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스티브 커의 운용에 있어서 로테이션으로 관리해 주는 건 좋으나 저런 건 백투백일 때 31분 띄워주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백투백 아닌 경기에서는 34분 갈아야 된다고 봐요. 34분이 간다고 하는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가는 시간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커가 필 잭슨과 포포비치의 안 좋은 점만 이제 배운 거죠. 어떻게 보면 고집, 그 로테이션 물론 안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 현 상황에서는 더 써야 되는데 그놈의 로테이션으로 인해 그러니까 커리가
커리가 이번 시즌에 다친 거는 오래 뛰어서 그 갈려서 그게 불의의 이제 허벅지 타박상이었잖아요. 네, 제가 그때 직관 같은 경기였어요. 네네네네. 야, 그 경기에서 마지막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뛰어서 다행이지. 야, 그 다음에 커리 결장했으면 좀 조질 뻔했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럴 뿐은 아닌데 진짜 저 모닥불이 맞을 뻔했어요. 아 진짜로 진짜. 아니 갑자기 진짜. 환불해 주세요. 나온다며 커리. 나온다고 광고했잖아. 누가 세스코리 불러왔어? 이번에 그 커리가 아직 시즌 초에 다쳤던 건 그건 타박에 맞아. 의한 거고 지금 로테이션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아직 시즌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맞아. 저게 올스타 위크 지나고 3월에 관리는 8889년생쯤 되면 필요해요. 근데 시즌 초반에 쌓아놓기도 바쁜데 저걸 벌써부터 관리 들어가는 거면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그 아직 향수에 젖어 있는 것 같아. 커가. 예전에도 이랬으니까 우린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걸 계속. 또 혹은 뭐 본인의 아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의하는 주장은 아닌데 저는 커 감독이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커 감독 입장에서는 나 다른 감독들이랑 달라. 나 로테이션 철저하게 지켜주는 감독이야라는 데 매몰돼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뭐 좀 기계적인 교체들이 많았잖아요.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흐름이나 플로우에 따라서 선수를 좀 이렇게 투입도 해야 되는데 커리를 아껴놨다가 흐름 다 뒤집어지고 이제 5분 남았으니까 기계적으로 버저 딱 누르고 그냥 투입한 그런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사실 뭐 동의도 하면서 살짝 좀 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각자의 생각이고 저는 마이크 던립이 단장과 조 레이콥 구단주 그룹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뇌부의 문제다. 네. 왜냐? 일단 선수 영입에 있어서는 감독은 목소리가 거의 없어요. NBA는 대부분 단장들의 파워죠. 근데 이 팀의 지금 로스터를 보면 6피트 1인치 1명, 6피트 2인치 4명, 너무 6피트 3인치 1명, 6피트 4인치 2명, 6피트 5인치가 195 정도거든요. 195짜리 1명, 198짜리 2명, 2m 1짜리 2명, 2m 3짜리 하나, 2m 6짜리 하나, 그리고 퀸트 포스트가 7피트예요. 2m 6cm 이하가 로스터에 13명입니다. 와 너무 적다. 심지어 그 중에 디그린이 메인 센터를 볼 때도 맞아요. 있고. 네. 예.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가 2m 6이고, 근데 이 로스터를 구성한 건 당연히 스티브 커 감독의 입김도 있겠죠. 워낙 뭐 본인이 보렌들러를 좋아하니까. 스몰 라인업 선호. 예. 근데 이 라인업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농구는 심장으로 한다 개소리입니다. 신장. 농구는 키와 운동 능력과 에너지로 해요. 그리고 근데 요즘 더 이게 더 심해졌죠. 네. 근데 지금 이 사이즈로 저는 스티브 커 감독이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물론 이게 스티브 커 감독의 철학이 들어갔다면 커 감독도 잘못이지만 커 감독의 철학이 설령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단장이라며 구단주라며 그리고 그 구단주가 조 레이커 구단주가 쿠민가를 뽑는데 엄청나게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리고 팀이 쿠민가를 트레이드 하려고 할 때마다 구단주가 막았어요. 그러면 스티브 커 감독을 실드 치는 게 아니라 구단주가 막는데 감독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빡대가리야. 쓸 수가 없어. 워리어스 시스템에서.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DNP 시켰다가 출전도 시켰다가 커 감독도 미치는 거지. 구단주만 생각하면 내보내야 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 레이커 구단주의 그런 물론 오너리스크가 있는 뭐 비백 구단주라든지 맷 22와 피닉스 구단주 정도는 아닌데 구단주 그다음에 단장 이 로스터를 만들어 놓은 단장 그리고 여러 가지 결정을 어렵게 만들었던 구단주 제임스 와이즈먼도 결국에는 그치, 구단 윗선들이 잘못 뽑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투 트랙으로 주접을 갔습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그 전 단장 이름 뭐죠? 반 마이어스 반마였어요. 빤스런 했죠. 아 대박이지. 마지막에 딱 한번 치고 나갔죠. 고점에서 딱 고점에서 딱 나갔죠. 최고지. 좀 저도 조금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 드래프트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그건 감독 권한이 아니지 해서 뺐는데 저는 엄청난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골스가 엄청났죠. 그래도 갈 수 있는 게 와이즈먼과 쿠민가를 뽑았는데 뭐 결과론적일 수는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와이즈먼은 대학 경기 3경기밖에 안 뛰었고 쿠민가는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리스크가 있었지. 뭐 무디야 뭐 저기 아칸사스 대학 출신이긴 하지만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 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또 좋은 그렇죠. 단어가 있지만 두 개 다 굉장히 좀 위험한 픽이었죠. 그렇죠. 근데 저 때는 전 오히려 이해가 가는 게 제한적이죠. 왜냐면 커리랑 그린이 건재했고 하니까 팀에 좀 맞춰야 되는 선수. 그래서 자꾸 빅맨 필요하다고 하니까 와이즈먼한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 당시 그거는 그럴 상황에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커리가 뭐 더잘 먹고 역배는 아니었으니까. 네네네. 네. 근데 뭐 안 터지. 와이즈먼 어쩔 지금 수 어디 없지 팀에 있죠? 몰라. 인디애나에서 방출됐어요. 네.
안타깝게 됐죠. 아킬레스가 끊겨서.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완전히 시대를 역행하는 이 사이즈로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지금 커리가 그냥 똥꼬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커리에게 수비가 약하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그냥 꼬리표라고 생각해요. 커리 쪽에서 발생하는 수비 약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게 막 네. 그쵸 게임을 뒤집을 정도. 네, 그 정도는 트레이 형 아니에요. 수준은 아니에요, 네. 진짜. 근데 지금 평균 29.7점 넣고 있고 야투를 21개씩 던지는데 이게 지금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잠깐 덧붙이는 소리지만 커리는 본인이 스텝 뺏겨도 쫓아가요. 맞아. 수비를 잘하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열심히 하죠. 합니다. 계속 하려고 계속 해요. 계속 가. 하지만 수비를 잘하는데 안 하는 선수들이 있죠. 나 이 얘기할 줄 알았어. 누구 얘기한 건데? 엔비드? 네, 수비를 잘하지만 안 해요. 하고 하나 더 있나? 아 모르겠어. 줄 있는 거 하나인가 둘인가? 뭐. 신발한테 항의하나? 혹시 한 팀인가요? 백코트 백코트를 안 하는. 고트 아니 백코트 하라. 일단 그래서 커리에 대한 거는 수비는 잘하진 않아도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어요. 커리는 자기가 어쨌든 제껴줘도 계속 또 따라가는 성인이 있는데 돈모 씨는 제껴주면 안 들어가겠지? 나왔다. 슬금슬금 앞으로 가요. 이런 게 좀 있고 일단 저는 이제 아까 쭈영님 얘기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시대를 역행한 뭐 대세적인 농구는 아니죠 골스가. 근데 저는 커리라는 역대급의 선수가 있으면 그냥 커리 시스템으로 쭉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커버그가 저는 못하고 있냐. 커버그는 각자 역할을 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버틀러가 지금 25 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그 골스 중계 이런 거 입중계하다 보면은 버틀러가 더 던져야 돼. 슛 너무 아껴서 좀 짜증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찍었는데 그렇게. 버틀러의 시스템은 지금 골스에 너무 잘 녹아들었어요. 저는 드레이먼드 그린이랑 같이 저렇게 좋은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둘이나 있다는 건 골스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뭐 다른 팀들의 뭐 상위권보다는 안 되지만 지탱할 수 있는 좀 미들 구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커버그가 이게 조금 더 잘 돌아가려면 예전에 탐슨 역할 하나만 더 있으면 그렇죠. 네, 무조건이지. 캐치앤샷 3점 40% 나오는 슈터 하나가 온 코트에 있으면은 그래서 저는 무디 이제 포잼 뭐 쿠빈과 팔아서 뭐 빅이나 윙 중에 뭐 데려오려고 하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커리랑 같이 3점 40%를 온 코트에서 던져줄 수 있는 자원 하나만 있으면 커버그의 그런 선수 하나면 지금 골스의 그 농구는 계속 먹힐 거라고 보고 저는 그런 선수 하나 있었을 때 빅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현재 농구에서 그런 농구를 다시금 자기한테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농구는 골스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캐치앤샷 슈터 수비가 좋으면 더 좋죠. 3&D 그러니까 예전 탐슨 역할이 가장 필요한 그냥 뭐 거예요. 데릭 화이트 같은 선수. 드레이먼드 그린 스크린을 타고 커리가 공간 만들어 나갈 때 그 커리를 쫓아가는 두 명의 수비수 정도에서 킥아웃 줄 때 비어 있는 오픈 3를 던져줄 수 있는 선수 그거 하나가 제일 빅맨보다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골스 입장에서 빅맨 슈터. 주전 라인업에 낄 수 있는 선수만 있으면 말릭 비즐리. 포잼스키 있는데요. 포잼이 포잼스키 40.6%예요. 포잼이요? 네. 요즘 그렇게 많이 날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워리어스 팬들도 지네들 선수 모르는 거야. 저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 포잼스키 유튜브를 40.6%. 네. 근데 성공 개수가 포잼스키가 1.9개예요. 두 개씩 40%면 최상급이지. 네. 근데 저는 27분 뛰고. 지금 포잼스키 루키 스케일이잖아요. 네. 난 사실 포잼스키가 왜 그렇게 많이 욕 먹는지 모르겠어. 물론 뒷목 잡는 플레이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요. 저는 모든 게 다 연봉 대비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NBA가 뭐 소프트캡도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연봉에 따라서 그 팀의 색깔과 구성원이 달라지는데 네 저는 받으라고. 아 그래요? 받으라고. 뭐 아까 조던 풀 워싱턴이라며요? 이진 이름입니다. 저는 와이즈맨에 대한 걸 형님한테 여쭤봤는데 아유 이진 이름이에요. 오히려 저희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예. 있었지. 그리고 워리어스는 다음 시즌에 이제 2차 예프론 뭐 아직 상한선은 안 나왔는데 거의 간당간당하거나 넘어갈 거예요. 지금도 200-300밀밖에 뭐 그게 없어가지고. 뭐 아까 제가 디그리는 언급하긴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만만님 의견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예전부터 디그리는 언더사이즈 빅맨으로서 굉장히 그 코트에서 엄청 수행을 잘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진짜로 어떻게 저 키로 저 등치로 저 다 빅맨을 다 막아내지? 근데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와 거기서 뭔가 파생되는 에너지가 막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안 느껴져서 그 나이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저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인게임에서 보여지는 게 그린 쪽에서 뭔가 이렇게 삐그덕 거리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게 뭐 저는 드레먼드 그린이 속 터지는 턴오버 진짜 많거든요 올 시즌에. 턴오버가 3.2개거든요. 너무 심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뭐 디그린을 정말 플레이어로서 극혐하지만 디그린만의 잘못은 아니다. 결국 이게 디그린 같은 선수나 포젬스키에게 화살이 갈 수밖에 없게끔 팀을 구성해놨어. 예, 저는 그게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디그린이 패스미스하고 진짜 좌절하고 이런 거 보면 열불나죠. 근데 저 패스미스가 디그린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골든스테이트는 이제 제발 언더사이즈드 빅맨, 그다음에 언빅 진짜 그만 수집해야 돼요. 네. 이게 로스터가 너무 기형적이야. 이거는 저는 스티브 감독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 성적은 버틀러가 4번을 보는 네. 이거는 저는 이건 너무 다 아니라고 작아. 봐요. 네. 너무 작고, 윈스펜의 그 4번 보면 네, 너무 다 작고, 네. 너무 다 비슷하고. 그 어제 그저께였나 포틀랜드랑 어제였죠 48점 넣고 네. 진 게. 포틀랜드에 3번 졌잖아요. 그쵸 포틀랜드가 이제 윙 사이즈가 그렇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팔리고. 팀한테 잡아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기 크리스 아부디아, 머레이나 그다음에 저기 아부디아, 제라미 예, 렌트, 투마니 아부디아, 카마라 제라미 렌트, 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유는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사이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디그린이랑 뭐 다른 대체 좀 이제 좀 큰 선수가 이제는 진짜로 좀 진짜 피지컬 좋은. 예, 근데 그게 디그린을 내보내면서는 무리다. 디그린의 시장 가치는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의 가치로는 90년생이기도 하고. 그쵸. 네. 누가 디그린 데려갈 거야? 그쵸. 4007을. 아직도 드레이먼드 그린 원하는 건 9천에 떠도는 릴라드밖에 없을 겁니다. 같이 뛰었었어도 나의 2010년대요. 디트로이트가 관심을 가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미시건, 네, 네. 고향이 미시건 쪽이니까 고향이고, 네. 뭐 그거 이외에는 뭐 있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러면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조심스레 플레인 토너먼트 예상합니다. 플레인 토너먼트. 네. 야 골스는 풀인을 맨날 거의 진짜 가는. 플린 단골이네. 시청률 담당하는 거. 플레인 제가 볼 때 좀 다행인 거는 이번에는 서부가 뭐 이제 지금 또 이제 다시 혼돈으로 가고 있는데 시즌을 포기한 팀들이 좀 있죠. 조금 이제 그러니까 중하위권 여기 하위권은 1, 6위 1위부터 여기까지 정해진 것 같고 이제 뭐 7위부터 뭐 여기 정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풀인 여기 정해진 것 같고 뭐 그래서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과연 워리어스가 올라가서 1라운드에서 만날 팀들이 뭐 오클, 덴버 이런 팀들인데 오클리면 제가 봤을 때 경기 안 한다고 하고 네. 자신 없으세요 옛날에 They do have a timeout. Decide 저는 not to use 진짜 it. 4대0 가비지 오클은 절대 못 이길 것 같아. 못 이겨. 제가 봤을 때 에런 위긴스가 시리즈 평균 18점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신이 없다고요? 아 다시 얘기하지만 언더사이즈 빅맨을 어떻게 뭔가 이거를 해결하지 않는 한 오클한테는 절대 만약에 플레이니 뭐 오프 올라가서도 붙으면 그냥 개박살납니다. 지금 마일스 터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트레이드 루머로서. 터너가 오면 좋긴 하니까 딱 좋죠. 3&B 자원이고. 네, 3점을 던질 줄 아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마무리하기 전에 예상 승수 한번 갑시다. 예상 승수. 네. 자 참고로 지난 시즌 골든스테이트는 48승 34패였습니다. 승수 말고 한 순위 정도로 하면 안 돼. 그 순위? 승수까지는 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승수는. 오리어스 팬이 무서우세요? 워리어스 팬은 안 무서운데 건적이 들은 줄. 그래서 무서워. 그러면 승수랑 순위로 가시고 뭐 참고로 워리어스의 후반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이후의 스케줄의 강도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백투백도 많았고 굉장히 고생했었죠 초반에 스케줄 너무 모여서. 많은 빡셌죠. 자 그러면 건정이부터 그러면 야야 해설자가 야 해설자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건적이라니. 누가 하실래요? 저는 골바부터 하시죠. 지난 시즌보다 후반이 스케줄이 쉬워지는 걸 또 감안하고 후반기에 뭔가 조정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똑같이 가겠습니다. 48승 35패. 35패요? 갑자기 83경기가 된 거야? 48승 34패. 48승 34패인데 플레이 토너먼트에서 한 경기도 더 지는 것까지 계산했구나. 아니야 이게. 아 그러면 한 9등 10등에서 아니요, 탈락. 저는 야, 48승 35패 웃겼다. 저는 8위 딱 8위. 48승하고 8이요. 네. 작년에 작년에 48승하고 작년에도 아니 작년에 48승하고 7위 했죠. 7위 했나? 그래서 이겨서 이제 그러면 그리고 멤피스를 이겼나요 네. 그때? 전 8위 예상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사실. 48승 8위. 그러면 오케이. 아니 승수도 조정해야 돼. 그러면 46승 뭐 이랬다 저랬다. 46승 36패하고 8위.
네, 오케이. 오케이. 저는 43승 41패. 그럼 84경기예요. 뭐 IQ가 다 두 자리야 뭐야? 죄송합니다. 43승 39패요. 돌고래야 뭐야? 죄송합니다. 43, 39배. 네, 43승 39패. 몇이? 8위? 9위? 주무세요? 저는 8이요. 8위. 8위. 왜냐하면 오케이. 8위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8위 할 것 같으면 뭐야? 아주 돌고래 됐는데? 문올리. 감이죠. 문올리 감. 토크 아닙니까? 저 이런 거 잘 맞춥니다. 벨루가야 잘 뭐야? 맞췄네. 오늘 좀 유독 예측에 자신이 없으시네. 네, 너 순간적으로 약간 물개인 줄 알았어. 저도 딱 43승으로 해서 43승 몇 패? 계산 안 된다. 몇 패냐고요? 몇 패? 39패요. 잘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서 근데 9등 할 것 같고 9등에서 프랭토를 다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8번 시드. 가서 그래서 오클한테? 오클이랑 골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결국 비극으로 마무리. 아니 저는 믿어요. 뭘 믿어요? 내가 봤을 때 네가 언제부터 믿었어? 커리가 그래도 오클 아빠였으니까. 역수입 일어난다. 아 역습까지는 아니고 한두 경기 정도. 풍전 앞에선 스가도 꼼짝 못해. 스가 자꾸 이제 플랍해 되는데 한번 진짜 드래먼드 그랬는데 호되게 한번 당해봐요. 근데 요즘에는 풍전 스테이트 아니지 않아요? 이게 주먹이다. 아니, This is fist. 요즘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드레이먼드 그린이 요새 참고 있다고요. 테스토스테론 좀 부족하지만 참고 있는 거죠. 아 원기용 네, 모으듯이. 기다려라. 네. 1번 시드 너네 이제 아담이 형도 바로 근데 흥미진진하지. 디그린이 의외로 키 큰 애들이랑 많이 시비 붙잖아요. 그쵸, 그쵸. 뭐 유서프 너키치라든지 사보니스, 아담스. 루디 고베어. 제가 봤을 때 얼마 전에 웬바냐마까지. 웬만하면 제가 봤을 때 플레이오프에서 만나잖아요. 핫텐수다인 뽕을 한쪽 날아갑니다. 진짜 그냥 네, 핫텐수다인. 그냥 왜냐면 홈그레는 병양미가 있어서 디그린은 약간 세 보이려고 핫텐수다인을 건드릴 네. 것 같아. 네. 어차피 영어도 잘 그러고 못하겠다 이제 싶어서 이제. 저는 후반기에 일정 일단 널널하고 포틀랜드랑 벌써 3번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질 팀을 또 많이 만났기 때문에 또 샌안토니오도 벌써 2번을 만났고 저는 47승 35패. 네, 그리고 7번 시드. 7번? 네. 후반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등할 것이다. 해서- 초반에 너무 어려워졌어. 그러면 7번 시드로 가서 덴버를 만나나요? 휴지를 만나나요? 제가 봤을 때는 휴스턴을 만나지 않을까. 휴스턴이 위에서. 그럼 작년 또 리벤지 휴스턴 매치. 만나서 비슷한 흐름으로 7차전까지는 갈 것이다. 듀란트 커리의 대전. 네, 그렇죠. 듀커전. 이번에는 골스가 이기나요? 돈을 걸려고 한다면은 저는 이번은 휴스턴으로 가야죠. 네. 그리고 휴스턴이 뭐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또 언더캡 팀에게 보내고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어쨌든 저는 47승 35패 예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예상을 한번 네, 해보시죠. 좋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광고 주신 인터넷 끝판왕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그리고 3월 직관 투어. 요때쯤이면 그래도 모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골든 스테이트 3연전입니다. 어쨌든 새해 복들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감사드리고 네, 축구비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